비너스가 워낙 침투가 빠르고 물질 이동을 잘 하기 때문에 매직을 할 경우에는 비너스 양이 비너스와 폼제 혼합 비율이 정확하게 잡지 안 하더라도 매직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연화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빠른 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면 매니큐어 모발이나 연모나 손상 해나 곱슬모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연화의 어떤 원리를 이용하실 시에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게 보완이 잘 됩니다. 첫 번째는 채워주고 끊어주고, 두 번째는 본연화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결감도 좋고 침투가 더 좋고 안전하고 윤기도 잡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큐어나 연모나 손상 해나 곱슬모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연화를 어떤 응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엉키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요, 심하게 레시피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시술 전이나 중간 샴푸 후에 빗질이 조금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잠깐의 단백질 도포 바로 헹구는 거는 비너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래 두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잠깐 도포하고 헹구는 거는 약간의 부드러움만 추가를 하기 때문에 빗질이라든지 우리가 도포를 할 경우도 고객 입장에서 너무 헝클어진 모발을 이렇게 강제로 빗질을 하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살짝 단백질 도포를 하고 바로 헹구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너스는 그린 1등급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모발을 탁월하게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실리콘이 많이 들어있는 트리트먼트 방식이나 클리닉 제품의 시술로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손상후 시술에 응용하여 결과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연모 곡손상 시에는요, 굉장히 단독 클리닉만으로 고객 만족도가 큽니다. 그래서 연모에는 굉장히 단단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를 들어 시술을 한 후에 컬을 조금 더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연모 같은 경우는 단독 클리닉으로 시술 후에 도포를 해서 한 10분, 15분, 물론 단독은 오래 방치해도 괜찮다. 그랬으니까 최하 15분 정도를 두고 마무리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보면 복구 매직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이요, 거의 다 케라틴 방식의 복구 공정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꾸 거기를 대입을 하시는데 비너스는 지금까지 우리 썼던 그런 물질하고 다른 물질이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금까지 복구 공정을 그렇게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레시피에 충실하여서 처음부터 시술하여 감을 잡는 게 가장 빨리 감을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비너스를 도포하여 저온 매직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단백질에 맞추는 어떤 작업 방식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빠진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듯이 그걸 위해서 잘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 작업으로 저온 매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너스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도 아니고 자연 방치해서 굉장히 침투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너스를 도포하고 저온 매직 작업을 굳이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결과에 도움을 주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을 우리가 한 후에요, 보통 보면 단백질을 열펌 시술을 하고 단백질 도포를 하고 또 열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열펌 시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시술을 한다는 건, 거기에 또 열을 냈다는 건요, 모발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술 후 일주일 동안 안에 있는 분자들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펌 시술을 한 후에 단백질을 바르고 또 열 처리를 한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자연 방치에서 단백질을 바르고 자연도 방치를 하여서 물로 헹구는 것가 가장 모발에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모는요, 비너스를 10% 이상 혼합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굳이, 건강모가 열펌 시술할 때, 연화를 볼 때요.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돼 있지 않는 모발이기 때문에, 10% 이상 혼합을 했을 경우에 폼제 이동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주기 때문에 연화 보는 데가 지기 때문에 건강모는 10% 이상 혼합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너스 혼합 폼제에 우리가 폼제에 혼합하는 폼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비너스를 출시하고 개발할 때 그 레시피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어떤 특별한 제품 그리고 특별한 물질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계속하여서 만들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많이 쓰는 미용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흔하게 쓰는 그런 제품으로 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요. 굳이 폼제 어떤 해삭기 좋을까 어떤 해삭기 나쁠까라는 거는 개념은 굳이 안 따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건강모, 손상모, 폼제가 보면 열펌제가 건강모, 손상모가 있는데 그 건강모, 손상모 어느 회사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환원력이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요를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폼제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오계련이냐 스테인이냐 아민이냐 이런 거 정도가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혼합을 해서 감을 잡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모 같은 경우에 또 매니큐어 모발이나 곱슬모 같은 경우에 당연히 치오를 응용을 한다든가 그 일반적인 곱슬기가 많이 없고 그런 모발은 또 시스테인을 응용한다든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빨리 내 기술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건강모, 손상모를 혼합하는데 제가 레시피에 보면 건강모 혼합, 손상모 혼합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비너스를 혼합할 경우에는 건강모, 손상모도 또한 그렇게 의미가 없게 제가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모, 손상모는 pH가 건강모는 대개 보면 9점대, 손상모는 8점대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한 회사에 건강모, 손상모가 있을 시에 거기 들어있는 환원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너스를 혼합했을 때는 비너스가 어느 정도 pH를 잡아들이기 때문에요. 건강모, 손상모까지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금 쓰고 있는 내 살롱의 어떤 이 폼제가 건강모다 손상모다. 나는 건강모를 썼겠다 손상모를 썼겠다. 그 나름대로 기준을 잡으셔서 하시면 돼요. 되고 나는 처음부터 그냥 강사님 말을 듣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혼합을 해서 감을 잡겠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를 두는 거고요. 폼제 성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치오스테인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산성폼제라고 지금 손상모가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성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성폼제의 혼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혼합을 해서 산성으로 떨어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산성폼제도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복구를 들어갈 때 내가 전 작업을, 산성폼제, 산성, 치오나 산성 아민이나 이런 식으로 제가 혼합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도 괜찮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지금 비너스를 처음 입문하고 쓰시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오 같은 경우에는요. pH하고 상관없이 치오는 입자가 가늘어서 잘 팀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곱슬머리 매직하는 폼제를 보면 치오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치오를 잘 응용을 하고 하면 굉장히 우리 시술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어떤 제품이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여서 그 어떤 장점을 끌어당겨서 결과물을 뽑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아무리 좋은 기기도 다루는 사람이 잘 못 다룬다면 결과물을 최대의 결과물을 뽑지 못합니다. 근데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지금 쓰시는 미용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제가 감사해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사실 매일 감사하다는 소리를 주문하시면서 감사하다는 소리,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소리까지 제가 듣고 있지만요. 그런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보람을 너무 많이 느끼고 그럴수록 내가 조금 더 원장님들한테 또는 미용사들한테 조금 욕심을 좀 덜 부리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너스 자체가 활용이 굉장히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각 시술마다 또 살롱의 어떤 성격에마다 거기에 적당하게 다 알맞게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살롱 시술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조금 더 비너스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더 하면 어떻게 보면 복구 쪽으로 굉장히 좋은 그 지역의 기술자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떤 결과물이 안 온다고 해서 의기소침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고객한테 너무 큰 소리 주고 또 시술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밴드방에서나 또 스스로 또 결국은 미용사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할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몸으로 익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열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커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아트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죠 감각이나 어떤 타고난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빠르겠죠. 근데 열펌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펌은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개념 원리 정리만 제가 확실하게 돼 있다면요 어떤 제품이 와서도 자신에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우리가 기술이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미리 안 내는 길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을 복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객 상담이라든지 고객한테 대하는 자세 그리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거 절대 이 머리 됩니다라고는 기술자들은 그렇게 자신하게 잘 하지 않습니다. 모발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있고 또 고객과 고객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구 고객하고 상담을 하는 방법은 그 고객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냐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상담할 때.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눈에 보이는 시술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크레임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복구를 하는 거를 유도를 하라고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도 우리가 미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고요. 절대 기술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너무 비너스도 믿고 큰소리 쳐서도 안 되고 그죠? 내 기술을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답을 모르는데 고객한테 큰소리 칠 수 없으니까 늘 고객 상담할 때 손상이 심한 모발 또 태워서 오거나 녹아서 오거나 또 머리가 많이 손상이 돼서 왔을 경우에는 고객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결과물이 조금 부족해도 다시 찾아오고 또 방문하게 되니까 우리가 경기가 나쁘고 힘들지만 비너스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미용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떤 영상으로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앞으로 비너스 실전 교육을 많이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항상 밴드방에 공지나 여러 가지를 좀 눈여겨보시고 또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세요.